야경 디자이너 진로 수업을 맡고 있는 이선화입니다. 야경 디자이너는 빛을 밝히는 조명을 다루는 그런 직업에 속합니다. 여러분들 야경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굉장히 생소하실 텐데요.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 이 촬영장에서도 여러 가지 조명들이 선생님을 비추고 있어요. 이 조명들이 선생님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조금 더 아름답게 보일 수도 있고 또 효과적으로 보일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야경 디자이너는 조명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건축물의 인테리어 디자이너, 그리고 건축물 외관을 디자인하는 여러 가지 건축물 외관 디자이너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건축물 외관 디자이너로서는 예술과 미디어를 합성시킨 미디어 파사드라든지 그리고 미디어 사이니지라는 그런 것들을 같이 포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건축물 이외에도 조경을 담당하고 있는 것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조명들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시내에서 보일 수 있는 경관을 디자인하는 경관 디자이너까지 같이 어우르게 됩니다. 야경 디자이너는 전기 전자제품 또는 LED와 같은 여러 가지 전자제품들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그 관련 전기 전자학과라든지 이런 쪽으로 공부하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건축물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공학과라든지 도시공학과를 전공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만 있어가지고는 안 되겠죠. 조금 더 미적으로 좀 더 아름답고 심미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디자인 관련 학과를 졸업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산업 디자인, 그리고 멀티미디어 디자인, 그리고 공예 디자인이라든지 인테리어 디자인, 여러 가지 디자인 과목들을 어우르게 되고요. 그리고 심리적인, 사람들의 심리를 다루는 그런 빛을 다루는 작업들을 하기 때문에 심리학과라든지 미학과를 졸업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앞에 설명했던 전공과 마찬가지로 미적인 그런 감각들도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도시 설계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인테리어를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좀 공감각적인 그런 그런 타고난 능력이 있다면 조금 더 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업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는데요. 우선 인테리어 디자이너로서 대형 회사에 들어가서 그 건축물 안에 있는 인테리어 디자인을 조명으로서 이제 디자인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건축물 외관에서 여러 가지 LED라든지 그런 요즘에는 건축물도 시멘트라든지 타일이라든지 유리 이외에도 LED를 사용해서 건축물을 사용하잖아요. 거기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미디어 매체, 콘텐츠를 제작하는 그런 일도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일치하진 않습니다. 선생님도 중학교 때 꿈을 어떤 걸로 꾸어야 될까 생각은 했지만 진로를 정하지는 않은 상태였는데 미술 선생님께서 저보고 예고를 가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이제 화실을 다니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화실에서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또 다른 길도 있지 않을까 해서 선생님은 전공을 또 다시 바꿔서 의류의상학과를 가게 됐는데 그것도 어차피 선생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그림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도 다 접목할 수 있었고 선생님이 미대를 가지 않았지만 충분히 디자인 관련돼서 계속 전공도 할 수 있었고 지금은 그 의류학과에 대한 일을 계속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조명 디자인이라던가 이런 쪽으로도 계속 그 전공과 관련돼서 공부할 수 있어서 선생님은 계속 그 진로가 계속 그쪽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진로와 직업에 대한 확신은 내가 어떤 일을 현재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그 해야 될 일들에서 아무리 새로운 일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좀 걱정하지 말고
뭔가를 꾸준히 하다 보면 그쪽에서 전혀 사람들이 아무도 하지 않았던 일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그쪽에서 길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다고 봅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도 이 야경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굉장히 생소한 직업인데, 이런 직업이 과연 이게 직업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충분히 될 수 있고, 이 코로나 상황에서 충분히 이 건축물의 여러 가지 공간에 대한 이 필요성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다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야경 디자이너가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 그거에 대한 확신은 조금 더 해보면서 생각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로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어떤 상태고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것을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목록에다 적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나를 가장 옆에서 가장 잘 알 수 있는 가족이라든지 친한 친구들을 통해서 나 자신이 어떤지를 서로 비춰가면서 볼 수 있으면 그것들을 서로 찾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나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 나의 장점,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진로랑 직업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너무 명사적으로 그 진로나 직업을 꿈꾸지 말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명사로 나는 선생님이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보통 초등학교 선생님,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 그리고 대학에서 대학 강사 선생님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만약 나는 가르치는 것을 좋아해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지금 앞에서 설명했던 그 선생님들 이외에도 동물들을 사육을 한다든지, 그리고 노인대학에서 어른들에게 여러 가지 키오스크라든지 스마트폰을 가르치는 선생님 될 수 있고요. 그리고 특수교육에서 특수교육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선생님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들을 교정하는 그런 선생님도 선생님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라는 거를 명사로만 꼭 생각하지 말고 나는 가르치는 거를 좋아해 하면은 여러 가지 방면으로 갈 수 있다는 이런 여유를 줄 수 있는 동사로 꿈꾸시기를 조금 더 선생님은 추천해 보고 싶습니다. 선생님의 최종의 꿈은 이런 발전해가는 상황에서 뒤처지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발전되는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코딩이라든지 이런 쪽을 선생님이 나중에 공부하게 되었는데, 공부하면서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나만 알지 말고 나의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언제든지 달려가서 사람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진로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방향감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직업은 그 나아가는 방향에서 내가 여러 가지 가지들 중에서 생계 수단으로서 수입 활동을 같이 병행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선생님은 같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진로란 크게 나의 커다란 줄기라고 생각한다면 조그만한 가지에서 내가 어느 한 가지에서 수입을 얻고 또는 그것에서 조금 더 경제적인 능력도 가지면서 나의 커다란 그런 것들을 이루어가는데 조금 도움이 되는 그런 것으로 서로 분류하고 싶고요. 선생님은 그렇게 분류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꿈은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정말 즐겁게 할 수 있는 것, 돈이랑 상관없이요.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인데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아무리 힘들어도 참아낼 수 있는 그런 것이 꿈이라고 생각됩니다. 꿈이 직업이 된다면 정말 좋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아셔야 될 것은 그 꿈이 직업이 되었을 때 너무 행복할 것 같지만 그게 생업과 그렇게 연결되지 않는다면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달리기나 이런 운동을 참 좋아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도 참 좋아해. 이렇게 결정 지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 내가 나이 들어서 운동선수를 하겠다라고 결정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국가대표 선수라든지 그 올림픽에서 그런 훌륭한 선수로는 이름을 명성을 날리지는 못할 거예요. 대신 내가 이 두 가지를 잘한다고 했었을 때 이제 우선순위를 나는 정말 내가 체력이 가장 좋을 때 최선의 그런 최고의 선수가 되고 나서 나중에 후배를 양성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내가 또 후배들을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그러고 나중에 대학 교수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방향들을 잘 어른들과 그리고 선생님과 잘 상의해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그 시간의 분배라든지 그런 구상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른이 됐을 때 그 세상은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요? 여러분들 공상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 어떻게까지 이루어졌을지도 한번 상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성인이 되어 있을 때는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가 되어서 이제 더 이상 운전하는 운전사 라이센스도 없어질 거고 우리가 시 공간을 초월해서 내가 여행을 좋아한다면 여행을 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말랑말랑한 그런 머리로 이런 여러 가지 상상들을 통해서 영화에 나온 거 이외에도 조금 더 구상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직장을 구할 때, 직업을 구할 때 앞으로는 창직이라 그러잖아요. 직업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상상을 많이 하고 구체적으로 조금 어른들과도 얘기도 조금 해보고 하면은 여러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소리 센서를 이용한 LED 등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미리 만들어 왔는데요. 자, 보세요. 여기 스피커에서 소리가 들어가면 뒤에서 이렇게 전원을 넣어주고요. 소리, 선생님이 지금 이야기하는 소리에 의해서 이렇게 LED가 들어오는 전구 조명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는 모두 받으셨죠? 자, 재료를 선생님이 이렇게 펼쳐놨는데요. MDF, 그리고 플라스틱 구, 그리고 건전지, 건전지를 넣을 수 있는 건전지 홀더, 양면 테이프, 그리고 절연 캡, 가위, 그리고 오늘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소리 센서와 LED를 이렇게 넣었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먼저 건전지와 건전지 홀더를 한번 장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전지를 가위로 분리를 시켜주시고요. 건전지 홀더를 보시면 이 안쪽에 건전지 모양의 그대로 모습으로 집어넣어 주셔도 되고요. 여기 건전지를 보시면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돼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돼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 스프링 쪽이 마이너스로 가는 겁니다. 마이너스는 이렇게 뒤에가 납작한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는 위쪽이 이렇게 뾰족 나와 있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납작한 부분을 스프링을 이렇게 닿도록 집어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이쪽 한쪽 면도 요거랑 반대로 이쪽에 플러스가 위쪽으로 가게 돼 있죠. 스프링이 아래쪽에 있습니다. 납작한 부분이 아래쪽으로 가도록 해서 서로 넣어가지고 이렇게 장착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레버가 있어요. 레버를 이 쇠가 이 스프링에 닿으면 전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거를 확인하시면 되고요. 우선은 전원을 끊어 놓고요. 준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양면 테이프가 있었죠. 양면 테이프를 이 뒤에 건전지 홀더 뒷면에다 놓고 이 사이즈만큼 이렇게 잘라줄게요. 가위로 자르고 테이프 한 면을 벗겨줍니다. 벗겨주고 뒷면에다가 붙여줄게요. 자,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자, 이제 MDF에서 여기 제일 큰 면이 있어요. 여기 이제 바닥면이거든요. 자, 바닥면을 분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위에 1, 2, 3, 4 해가지고 나와 있는 MDF도 모두 분리해 주세요. 여기 4번까지 모두 분리해서 준비를 해주시고 이건 나중에 자 이렇게 준비를 해서 이제 이 안에 건전지랑 이것들을 장착을 할 텐데 조금 전에 만들었던 이 양면 테이프 한 면을 다시 벗겨줄게요. 끈적끈적하죠? 이 부분이 이 레버가 이 바깥쪽으로 올 수 있도록 여기 4번이라고 되어 있죠? 4번으로 된 데다가 이렇게 바깥쪽으로 붙여주세요. 자, 이렇게 붙여줍니다. 레버가 이 바깥쪽으로 나오도록 붙여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MDF에 보면은 1번, 2번, 3번, 4번 해서 여기 각각 피스에마다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네, 1번 돼 있죠? 1번을 여기 바닥판에도 보면 1번이라고 돼 있어요. 바닥판에도 1번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1번에다가 이 1번이 이렇게 서로 닿도록 1번이라고 쓴 데다가 1번이 닿도록 이렇게 넣어줄게요. 자, 이렇게요. 그리고 2번이죠? 여기 2번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2번이 이쪽이네요. 이쪽 면에다가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다음 3번이라고 되어 있죠? 3번에다가 여기 3번 써 있는 부분을 같이 그 숫자에 맞게 이렇게 꽂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4번은 다리가 되게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힘을 줘서 꽉 누르면 다리가 부러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MDF에서 나는 냄새가 좀 탄 냄새가 좀 나는데 약간 예민한 친구들은 냄새가 좀 날 수 있어요. 환기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걸 다 만든 다음에는 손을 깨끗이 씻어주세요. 자, 4번도 이 안에가 이렇게 너무 많이 바싹 들어가지 말라고 여기 이렇게 마금을 해놨어요. 여기까지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4번. 근데 여기서는 약간 움직이죠. 이랬을 때 위쪽에 있는 마개를 닫아서 고정을 시켜줄게요. 이쪽이 좀 잘 안 맞는데. 자, MDF에서 이 동그란 부분을 마저 분리를 시켜줄게요. 이 위에 보시면 숫자도 1, 2, 3, 4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MDF가 빠지지 않은 부분은 뾰족한 걸로 다 분리를 좀 시켜주세요. 그래서 이 위에 여기가 4번, 1번 되어 있는 그 숫자대로 여기다 이제 부착을 해주겠습니다. 하나씩 끼우면서 1번하고 2번 구멍에 맞추고 또 3번에 맞추고 또 4번에 맞춰서 이 안에 하나씩 끼워주면 전체적으로 다 맞을 수 있습니다. 너무 힘 주지 마시고요. 이렇게 장착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건전지에 나와 있는 검은색과 빨간색 선은
플러스 선과 마이너스 선이에요. 그래서 우선 이 전원을 이 LED에다 연결을 해야 될 텐데 우리 소리 센서 LED를 한번 살펴볼게요. 소리 센서 LED는 이와 같이 생겼어요. 초록색 기판 안에 전자제품에 있는 여러 가지 센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들이 되어져 있고요. 자, 자세히 보시면 검은색과 빨간색 선이 되게 많은데 가운데 마이크가 있어요. 이 마이크에서 소리를 입력이 되면 그러면 이 LED에서 불이 들어오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이 들어오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 건전지에 전원이 연결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건전지의 플러스와 건전지의 마이너스가 연결되어야 될 선이 이 양쪽에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자, 구조는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LED를 전부 이렇게 풀을게요. LED는 이렇게 철사처럼 와이어로 두 줄로 되어져 있고요. 이 가운데 보시면 이렇게 LED 전구가 여러 개가 달려 있고 색상도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전원선을 한번 먼저 연결을 해 볼게요. 이 소리 센서의 플러스와 건전지의 플러스를 서로 이제 연결을 해 볼게요. 자, 보시면 이렇게 전선이 이렇게 노출이 돼 있죠. 이 전선 두 개를 이렇게 꼬아줄게요. 이렇게 꼬아주면 이 위쪽이 이렇게 노출된 부분이 이렇게 벗겨집니다. 이 벗겨진 부분을 전선을 피복을 제거를 하고요. 나와 있는 구리선을 이렇게 꼬아줄게요. 꼬았죠? 꼬은 다음에 너무 기니까 이 절연캡을 갖다 끼울 거거든요. 너무 기니까 반을 접어주고 절연캡을 끼워줄게요. 이렇게 모자처럼 씌워주면 됩니다. 플러스가 연결됐어요.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연결해 볼게요. 플러스와 마찬가지로 검은색과 검은색인데 그 안에 있는 구리선은 서로 색깔은 다릅니다. 피복을 하나씩 벗겨주고요. 이렇게 벗겨주고 이 전선 두 개가 서로 연결되도록 이렇게 꼬아줄게요. 지금 구리선과 그 다음에 은색 선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두 선이 연결되었다는 게 보여지시나요? 이런 식으로 연결된 게 좀 너무 길어서 또 이것도 반을 접어서 서로 플러스와 마이너스 선이 혼선되지 않도록 이렇게 절연캡을 끼워서 분리시켜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금 건전지의 전원이 전부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뒤에 있는 레버를 한번 올려볼게요. 전원이 들어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전원 들어오는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소리가 나면 자꾸 불이 들어오니까 선생님은 전원을 껐습니다. 그리고 이 마이크를 어디다 설치를 해야 될까요? 여기 1번 피스에다가 이 안쪽으로 통과를 시켜서 여기에 보일 수 있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안쪽에다가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어떤가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절연캡이 가끔 빠지는데 그때 다시 꽂아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LED를 전부 풀어줄게요. 지금 서로 엉키지 말라고 매듭을 지어줬는데 전부 풀러서 일자로 쫙 펴줄게요. 그리고 플라스틱 구 안에다가 이 LED를 전부 넣어줄 예정입니다. LED의 맨 끝부분이죠? 이 구 안에다가 넣어서 그리고 여기 지금 우리가 연결한 전원선도 이 안쪽에다가 전부 다 기판하고 다 넣어주시고요. LED도 구에다 다 넣어서 이 안쪽에다가 이렇게 장착을 해주면 이제 전원은 들어오면서 선생님 목소리에 맞춰서 이렇게 불이 들어오죠. 네, 요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우선 우리 전부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이제 나머지 부분이 남았죠. 자, 여기 MDF에서 자동차 그리고 불 모양 그리고 사람 모양 모두 분리시켜 주세요. 그리고 텐트, 그다음에 바베큐 그릴. 요거를 이제 색칠을 조금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은 이렇게 유성펜을 가져왔습니다. 유성펜으로 여러분들 좋아하는 색깔로 이렇게 색칠을 조금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지금 미리 해온 부분은 이렇게 분리가 되었지만, 자, 이렇게 색칠을 해왔어요. 자, 이런 식으로 색칠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하나씩 색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있는 친구들은 이 밑에다가 지금 5번, 지금 번호들이 다 써 있죠. 여기 6번, 5번, 7번, 9번, 8번 다 있는데, 그래서 8번 같은 경우는 텐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앉을 거예요. 근데 텐트 있는 부분에다가 조약돌을 그려준다든지, 그리고 7번 같은 경우는 뭐였냐면 사람이 앉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고기 굽는 장소, 그 다음에 불이 오는 장소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다가 장작을 조금 그려줘도 될 것 같아요. 나만의 텐트, 이렇게 사람이 있는 곳에는 카페트도 이렇게 깔아줬습니다. 매트도 좀 깔아주고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선생님은 색칠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색칠 도구로 조금 더 예쁘게 색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말을 하면 이렇게 불빛이 들어오는 나만의 LED, 소리 센서 LED를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들 조명등도 한번 만들어 봤는데, 야경 디자이너 공부도 했지만 이런 조명 디자인도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해 봤습니다. 수고하셨어요.